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은 빌라이긴 한데요. 한남동 유엔빌리지 혹시 아시나요? 예, 거기에 있는 고급 빌라입니다. 현재 이게 한 70평 정도 되는 그런 70평 좀 넘는 건물이 나왔는데 대지 지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냥 주택이다라고 보면 되실 정도의 빌라고요. 고급 빌라니까 저하고 한번 둘러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입찰에 응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한남동 리버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남대교 막 걷는 거예요. 한남대교 건너서 우회전, 우측으로 들어가면 여기 유엔빌리지 길이죠, 그죠? 쭉 가면 유엔빌리지, 이 마을이 유엔빌리지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네. 자,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약간 뭐랄까 여기 보면 그냥 그대로 약간 머슬레 있잖아요. 여기 보시 요런 거 요런 거죠. 약간 머슬렌 빌라다. 요 앞에 딱 가니까 어디서 왔냐고 경비하시는 분이 바로 그냥 브레이크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현재 이렇게 경매가 나와서 물건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금 관련되신 분 연락처까지 제가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사는 1차 조사는 한 거고 2차 조사는 좀 더 세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외곽이 이렇게 한강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들어가는 입구부터 경비실이 있으니까 차가 어떤 차가 들어가는지 다 여긴 체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안은 되게 철저하다 보시면 되고 또 빌라 안쪽에도 그렇게 또 자체도 철저하고 여기 주차장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기 빌라 뒤쪽입니다. 여기로 내려가니까 여기 어떤 집인데 집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근데 우리 오늘 나온 물건은 여기죠. 여기. 요거. 요동인 것 같습니다. 요동. 네네. 그래서 한강뷰도 좋고 내부 보면 이렇게 촬영이 되죠. 네. 참 좋겠구나. 그래서 아까 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에서 바로 빌라로 연결되는 그런 거다 보시면 되죠. 여기 이 빌립니다. 꽃도 예쁘고 여긴 참 공기가 좋겠죠, 그죠? 자, 여기가 이렇게 정문 형태인데요. 근데 이쪽으로 뭐 그렇게 드나드시는 분은 별로 없고 이제 차가 오거나 이러면 아마 이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말고도 또 뭐 지하 주차장도 있고 이러니까 요 주변 한번 둘러보시죠. 여기가 정면입니다. 항공뷰로 보면 참 너무 괜찮은 산 많죠, 그죠? 대봉산, 안산, 뭐 중천산, 미도산, 뭐 대봉제산, 이수동산, 관악산까지 한눈에 다 보여요, 그냥 여기에서. 예. 그 한강에 이렇게 잔잔한 물결과 그리고 한남대교도 바로 여기에 있는 물건입니다. 한남대교를 건너서자마자 우측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오시면 되죠. 그 유엔빌리지 길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집입니다. 저희가 아까 이렇게 뒤쪽으로도 촬영을 했는데요. 뒤쪽에서 이렇게 보면 한강에서 바로 보이는 그 집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가면서 얘는 좀 위에 있죠.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깎여 있는 그런 형태죠. 바로 여기에 있는 집이다. 보시면 돼요. 이 집이죠. 그래서 집 앞에다가 바로바로 주차해 놓고 그다음에 이쪽에 뭐 주차장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건물이 뭐 그냥 주택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어요. 보실까요? 요건 이제 현관문이고요. 네. 현관문 고급지게 돼 있죠. 예. 자, 오늘의 물건인데요. 2023 타경 56650번입니다. 네, 해당이 되고 감정가가 현재 61억 5천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20% 저감돼서 49억 2천이다. 49억 2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임대 뭐 대항력 있거나 이런 사람이 없다면 지금 들어가야 될 때겠죠.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지가 68평이에요. 67.99평인데 그럼 68평이잖아요. 대지가 68평이고 건물이 73.3평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택이라고 봐야 돼. 보통 빌라라고 하더라도 73평이면 대지가 한 20, 30평밖에 안 될 거예요. 많아야. 근데 얘는 거의 70평 다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택이에요, 주택. 2024년 4월 23일 날 2차가 진행되는데요. 보겠습니다. 이때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보존 등기가 1999년 9월 13일 날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25년 정도 됐구나 보시면 되고, 뭐 대지하고 전용은 비슷하게 생겼고요. 뭐 땅 한 층에 집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뭐예요? 공유면이 넓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4층, 그죠? 1층, 2층, 예, 3층, 4층 이렇게 있는데 4층인데 거의 내 면적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예. 전용 면적, 대지 면적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4층에 다 차지고 있다면 동간 거리가 넓다든지 마당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 건물도 여기 따로 있잖아요. 여기 그죠? 주차장 건물 따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동간 거리가 멀고 마당이 굉장히 넓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정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B동. 그리고 여기가 후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C동. 그렇죠? C동. A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 32세대죠. A동, B동, C동 다 합쳐서 32세대밖에 안 되고 면적은 260제곱미터다. 그래서 공급 면적은 78평을 분양을 했어요. 분양은 78평을 했는데 전용이 73.3평이에요. 그럼 뭐예요? 90%의 전용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보통 아파트나 빌라는 70에서 8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90%의 전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층은 4층까지 있고요. 현재 주차는 뭐 넉넉히 될 수 있죠. 뭐 주차장만 1.12대다 뿐이고 사실 이게 주차장 뭐 필요가 있습니까? 요 집 앞에 대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한 집에 2세대 정도 차 있으실 거예요, 아마. 2대 정도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1, 2, 3, 4 중에 4호 라인 물건이에요. 4호 라인 물건이고 향은 이렇게 보다시피 남향으로 돼 있습니다. 내부를 보면 방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안방까지 4개고 그다음에 주방 있고 욕실이 3개네 여기는 그죠? 욕실이 3개야. 자, 이게 요 방에서 나와서 여기도 욕실, 여기도 욕실. 그다음에 여기도 욕실. 이건 안방에 있는 욕실. 그래서 어쨌든 방 4개의 욕실이 3개다. 거의 1인 하나씩 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거실이 여기인데 거실의 향이 이렇게 남쪽으로 향이 나 있고요. 여기 남쪽이죠? 예, 남쪽으로 향이 나 있다. 보시면 되고 현관은 동쪽이다. 이쪽이거든요. 현관은 동쪽으로 문이 돼 있구나. 동문의 남향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치가 바로 여기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뭐 이태원역, 한강진역, 뭐 여기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거의 차 갖고 다니시니까 바로 옆에 한남역 이렇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조금 멀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유엔빌리지 쪽에 사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어린 자녀가 있거나 이런 분이 살지는 않으시더라고. 사업을 하시는 뭐 회장님이나 대표님들 그리고 조금 연예인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시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남 여기 요 오늘 물건도 조금 연예인 분도 사시고 요러는 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최저 입찰가가 49억 2천이죠.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들어가야 되나 보셔야 돼요. 보존 등기가 1999년 9월 13일 날 났으니까 2000년부터 살았다고 하면 한 24년째 살고 있구나. 이 집이 24살이구나 보시면 되고요. 현재 평당 단가는 6,300만 원대다.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한남 리버힐 A동 3층이 현재 전세가 35억입니다. 요게 A동이거든요. 전세가 35억이다. 그런데 동호수로 보면 자, 평당 단가가 어떻게 매겨졌냐면 2023년 6월에 그쵸? 46억 5천. 근데 이게 평당 3,690만 원이다라고 매겨져 있죠. 그죠? 그다음에 그 옆에 여기는 어디냐면 가든 더메인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마 또 내부를 좀 들어가 보면 여기 한남 리버힐하고는 또 다릅니다. 좀 다르지만 한남 리버힐은 현재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전세밖에 없고 나와 있는 게 뭐 매매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기 요 같은 한남 리버힐끼리의 시세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뭐 다른 연립들 뭐 파르크 한남 요런 연립에는 현재 매매가 180억이다. 볼까요? 공급이 97평이고 예, 그다음에 전용이 81평입니다. 그럼 조금 더 크죠. 얘가 지금 공급이 78평이고 전용이 73평인데
여기에 있는 여기 아파트는 공구 97평에 전용이 81평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큰데 매매가 180억이다. 근데 평당 단가가 중요하겠죠. 평당 1억 8천이다. 보시면 돼요. 평당. 근데 얘는 뭐예요? 우리 물건은 평당 단가가 6,300이다. 거의 3분의 1이죠. 638. 3분의 1 가격이다. 근데 이 평당 단가는 이게 어떻게 지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단가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집의 구조, 그다음에 아무리 한강뷰라고는 하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들도 집의 값어치를 높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금액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런 말을 하거나 금액을 가지고 논할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내가 저 집 사야 돼라고 하면 그냥 뭐 주변의 시세가 어떻든지 간에 파는 분도 나 이 금액에 팔 거야 이렇게 하실 거고, 사는 분도 오케이 하면 사는 거고, 비싸하면 못 사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변 시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자, 이렇게 평당 단가 1억 8천, 뭐 6,500, 그렇죠? 5,300,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 따라 좀씩 다르겠죠. 임차인 현황을 보면 다 대항력이 있어요. 이렇게 대항력 있음 이러죠. 대항력이 있는데 보증금이 35억이야. 이분 전세권 설정하고 현재 전세 살고 있습니다. 예, 언제 2021년 9월 30일부터 전세권 설정하고 전세 살고 있고 35억을 그대로 우리가 인수를 해야 돼요. 이 집을 경매로 받으시는 분이. 그럼 어떻게 해요? 시세에서 35억을 빼고 내가 적정한 금액을 선택해서 받을 그 차시가 돼서 받아야 되겠죠. 이 물건은. 예. 그리고 지금 뭐 여기 김땡땡, 조땡땡에서 두 분인데 두 분이 이렇게 부부예요. 부부기 때문에 한 분 거만 인수를 하시면 돼요. 요 밑에 사람 거는 얼마인가요? 인수 안 하나요? 인수 안 합니다. 그냥 한 분 거만 인수하시면 돼요. 이 김땡땡 하시는 분이 2021년 9월 30일 날 이 집을 전세 얻어 와서 사시고, 그 다음에 아마 그해 10월 13일 날 온 거 보면 그때 결혼을 하셨나 봐. 예, 그래서 오신 거죠. 등기부 현황을 보면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때 소유자가 아무것도 2021년 5월에 집을 사서 근저당권이 없었어. 그리고 4개월 후에 김땡땡 이분이 바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럼 뭐예요? 이분 전세권 설정이 최우선 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압류라든가 뭐 강제 집행, 근저당권 설정이 될 수가 없죠. 지금 이 집에 35억이 저기 전세권이 들어와 있는데 누가 그걸 근저당으로 돈을 빌려주겠어요? 1금융권을 안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전부 가압류예요. 뭐뭐개발 주식회사 뭐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빚이 있는 거예요. 다 사건이 연루가 돼 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뭐 무슨 공사도 있고 뭐 조합도 있고 이렇게 사건이 다 이렇게 연루가 돼 있는데, 연루돼 있는 사건을 뭐예요? 경매로 취득하실 경우에 일괄 딱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얘만 인수를 하면 되겠죠. 전세권만. 얼마? 35억. 그거만 인수하시면 됩니다. 자, 전입세대 확인을 해보면 없어요. 전입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되죠. 전입세도 없는데 왜 우리가 그걸 인수해요? 이분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인수를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물건 사실 때 전입세대 내에 우선순위로 존재하는 게 있잖아요. 근저당보다 우선순위에서 전입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배당 권리 신고를 안 했어.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얼마를 부르든가 이제 내가 다 인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세히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큰 금액을 살 때 대출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전입세대가 선순위로 작용을 한다면 대출이 1원도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잘 보고 경매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거 모르고 나 여기 얼마에 이 집 살 거야. 돈 부족한데.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셨다가 보증금을 떼이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경매 한번 입찰해서 입찰 보증금 넣으면 그 다음에 그걸 돌려주지 않아요. 본인이 그걸 다 알아봐서 내가 잔금까지 다 손에 쥐고 얼마 들어가는지 예산을 딱 세운 다음에 그걸 내가 손에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잔금까지 치르셔야 돼요. 한 6주 정도 걸리죠. 낙찰 받고부터. 그러지 않으면 잔금을 못 치렀다 그러면 그냥 보증금은 떼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 법원에서 갖는 게 아니고요. 그 채무자 빚 갚아주는 데 쓰입니다. 네. 예상 배당 순서 보면 이렇게 인수 있죠. 임차인과 전세권이지만 전세권만 성립을 한다. 그래서 이 전세권에 한해서만
우리가 하나만 인수하면 돼. 35억 하나만 인수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말소야. 요 한남 리버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감정가는 61억 5천에 나왔는데 이 61억 5천이란 금액이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매겨졌어요. 좀 싸게 매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20% 한번 저감돼서 현재 49억 2천이긴 하나 전세가 35억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 35억 전세를 인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집을 60억에 살 거야 라고 하면 35억 인수할 걸 생각을 해서 낙찰가를 산정을 해야 돼요. 35억을 빼야 되겠죠. 60억에 살 거야 그러면 25억에 사야 되겠네. 그죠? 35억을 인수해야 되니까 빼고 25억에 사. 25억이 될 때까지 있어야 되죠. 현재 49억 2천이니까 20% 또 떨어지면은 뭐 얼마 또 떨어질 거고 그죠? 예. 뭐 그럼 또 한 39억 될 거고 한 번 더 떨어져야 되겠네. 한 4차 정도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2차니까. 그런데 여기에 장단점이 있어요. 35억을 현금으로 인수해야 된다는 이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얼마에 낙찰받았냐. 낙찰가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결정이 되잖아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취등록세가 싸지 않습니다. 특히 집이 두 채, 이 집인데 집이 한 채 있어. 한 채 있고 또 이 집을 해야 돼. 그럼 두 채째죠. 예. 세금이 8%예요. 취등록세가. 자, 이 8%라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거를 지금 현재 60억에 받는 8%와 그 다음에 35억을 인수해야 되니까 20 몇 억에 받는 8%와는 취등록세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죠? 20 몇 억에 받는다. 그러면 취등록세에서도 이득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준비를 잘 하시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고 그리고 이걸 좀 갖고 싶다 하시는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결정이 되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매매건으로 처리를 하든 아니면 요거를 낙찰받는 거로 처리를 하든 그건 같이 상의하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조사해서 다시 상담을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희망복덕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